서울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63빌딩. 그 꼭대기층에 위치한 그랜드 볼룸은 오늘 밤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모이는 세기의 결혼식으로 들썩였다. 천장에는 수십만 개의 크리스털이 샹들리에를 이루어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모두의 시선은 단 한 곳, 버질로드 끝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 신랑 이민호.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태양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32세의 나이에 그룹의 부회장 자리에 오를 만큼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갖추었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차가운 제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사람들은 그의 완벽한 외모와 냉철한 카리스마에 감탄했지만,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 자신의 결혼식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넥서스 테크의 김민준처럼 차갑고 얼음장 같은 신부 한지은. 그녀는 신데렐라였다. 태양그룹 같은 거대 기업의 후계자와 결혼하는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룬 평범한 여자.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고, 그녀의 순진한 미소와 가녀린 어깨를 보며 운이 좋은 아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버진로드를 걸어가는 그녀의 걸음은 무척이나 단호했다. 그녀의 눈은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코 감출 수 없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증오의 불꽃이었다. 지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이 화려한 결혼식장이, 눈부신 조명들이, 그리고 자신을 향한 수많은 축복의 시선들이 모두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 감옥에 자발적으로 들어왔다. 모두를 속이고 자신을 기만하며. 10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대상이 바로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이민호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세계는 산산조각났다. 버진로드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호의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완벽한 턱선, 단단한 어깨,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은 증오 앞에서 한없이 나약했다. 그녀는 사랑을 배신하고 복수를 선택했다. 이 결혼식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가장 완벽한 무대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주례사 앞에 섰다. 주례는 행복을 설파했고 하객들은 그들의 미래를 축복했다. 그러나 지은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의 칼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신랑 이민호 군은 신부 한지은 양을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살 것을 맹세합니까? 주례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은 지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불안을 읽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맹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신부 한지은 양은 신랑 이민호 군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살 것을 맹세합니까? 주례가 지은에게 질문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민호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지은은 그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순수한 사랑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렸다. 아니, 난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두가 네 맹세합니다 라는 말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식은 거짓입니다. 저는 이민호 씨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그랜드 볼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정지했고 모든 시선은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은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농담이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민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그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농담 아닙니다. 이 결혼식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파멸시키기 위한 제가 준비한 함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증오가 가득 담겨 있었다. 한지은의 충격적인 고백은 그랜드 볼룸을 거대한 무덤처럼 만들었다. 웅성거리던 하객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모두의 눈은 그녀를 향해 있었다. 이민호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지은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사랑했잖아.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지은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마이크를 든 채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사랑했던 사람을 향한 눈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 불타는 증오의 눈이었다.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이요. 당신에게는 사랑이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저에게는 당신의 가문을 파멸시키기 위한 완벽한 복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신데렐라가 왕자를 배신하는 동화 속 결말을 보고 있었다. 민호의 아버지 이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한지은,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사과하고 이 결혼식을 다시 시작해.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지은은 이 회장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사과요. 제가 왜요? 저는 제 아버지를 위해 복수하러 왔습니다. 당신이 10년 전 제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고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을 때 당신은 제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폭로의 하객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태양그룹의 회장이 한 남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폭로는 그랜드 볼룸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 회장은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장 경호원을 불러 저 여자를 끌어내.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지만 그 속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지은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지은은 민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민호 씨, 당신이 사랑했던 한지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가문을 파멸시키기 위해 돌아온 복수의 화신일 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잡고 혼란스러운 하객들 사이를 헤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지은의 마지막 말로 가득 찼다. 당신이 사랑했던 한지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다.
민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그녀를 쫓아 절대로 놓치지 마. 그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도망치는 지은의 뒷모습을 보며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잡아서 이 모든 것이 농담이라고,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지은은 하객들의 시선을 피해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렸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고 이제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녀는 민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던 절망감을 떠올리며 가슴 한켠이 아파왔지만 애써 외면했다.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지우는 겨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가 63빌딩을 벗어나는 동안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불빛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울고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초라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집은 민호의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낡았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지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한지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된 차가운 여인이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민호였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민호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했다. 한지은은 낡은 아파트 벽에 기대어 섰다. 민호와의 결혼식에서 도망쳐 나온 후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로 다시 돌아왔다. 텅 빈 방, 낡은 가구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우울한 풍경. 이 모든 것이 그녀가 복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 대신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화려한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복수심에 불타는 길 잃은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호와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3년 전,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그녀의 삶은 희망이 없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절망에 빠져 살았다. 어느 날,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그녀에게 돈을 요구했고 그녀는 저항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불량배들을 가볍게 제압했고 그녀를 구해주었다. 그 남자가 바로 이민호였다. 그녀는 민호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걱정하며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라고 물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걱정스러운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낯선 따뜻함을 느꼈다. 그 후 그녀는 매일같이 그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의 기다림에 응답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삶에 들어와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함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그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하고 아름답게 피어났다.
민호는 그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지은은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녀는 그를 통해 사랑을 배웠고 자신의 삶에 다시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류철을 발견했다. 서류철에는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고 그를 죽음으로 내몬 태양그룹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서류철에는 태양그룹의 후계자 이민호의 이름과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 남자가 자신의 키다리 아저씨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세계는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호를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며 그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미소는 여전히 순수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죽음과 태양그룹의 이름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녀는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그녀는 민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를 증오했다. 그녀는 사랑을 배신하고 복수를 선택했다. 그녀는 민호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접근했고 그가 자신에게 청혼하도록 유도했다. 그녀는 민호의 사랑을 이용해 그의 가문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싶었다. 그녀는 그와 결혼하는 척하며 그의 가문의 모든 비밀을 알아내려 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녀는 결혼식 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가문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를 파멸시킬 계획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만족했지만 동시에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는 민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이용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거짓된 사랑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복수심에 눈이 멀어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낡은 아파트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별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나는 복수를 위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배신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후회가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사랑을 잃었고 복수를 얻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복수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다시금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민호는 결혼식장을 뛰쳐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은의 마지막 말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결혼식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파멸시키기 위한 제가 준비한 함정입니다. 그 말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지은이 어디로 갔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의 아버지 이 회장은 그의 뒤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민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지은의 뒷모습만을 쫓았다. 민호는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그의 손은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핸드폰에 몰래 설치해둔 위치, 추적 앱을 켰다. 그는 그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 그녀의 핸드폰에 이 앱을 설치했었다. 그때는 그녀를 향한 순수한 걱정이었지만 지금은 그녀를 찾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 화면에는 낡은 아파트 단지의 위치가 표시되었다. 그곳은 그들의 추억이 시작된 곳이었다. 민호는 지은이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곳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제 그곳에서 끝을 맺으려는 것 같았다. 민호는 차를 몰아 낡은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그녀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말이 모두 거짓이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를 잡아서 이 모든 것이 농담이었다고,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떠올리며 이 모든 것이 거짓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의 이성적인 부분은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와 차가운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모두 한낱 복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민호의 차가 낡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섰다. 그는 차에서 내려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다. 3년 전 그는 이곳에서 지은을 처음 만났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별처럼 빛났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 반했고 그녀를 돕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순수한 사랑을 느꼈다. 그러나 그 순수한 사랑은 이제 자신을 향한 복수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민호는 지은의 낡은 아파트 문 앞에 섰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한참의 침묵 후 문이 열렸다. 문 뒤에는 웨딩드레스 대신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지은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민호를 보자마자 문을 닫으려고 했다. 지은아, 잠깐만 나 좀 봐줘, 제발. 민호는 문을 막고 그녀에게 소리쳤다. 지은은 민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멈칫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던졌다. 무슨 일로 오셨죠? 더 이상 저에게 오지 마세요. 우리는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지은아. 제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줘. 네가 왜 갑자기 변한 거야?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떨렸다. 지은은 그의 말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민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진심을 이용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그를 배신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보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깨달았다. 교짓이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접근하기 위한 저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시죠? 당신의 아버지는 제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고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위해 복수하러 온 겁니다. 지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야, 지은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셔. 너는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거야. 나는 너를 믿어. 제발,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민호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민호에게 차갑게 말했다. 진실은 당신의 아버지가
제 아버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민호 씨, 제발 저에게서 떠나주세요. 그녀는 민호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때 민호는 문을 막고 그녀에게 말했다. 지은아, 나는 너를 보낼 수 없어. 보낼 수 없어. 나는 너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멀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이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녀에게 말했다. 좋아, 지은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는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야 해. 그리고 내 아내로 살아줘. 지은은 그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와 함께 진실을 파헤치고 싶어. 너는 나의 회사와 우리 가문의 모든 것을 이용해. 너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진짜 범인을 찾아. 그리고 나는 너의 옆에서 너의 복수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거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한다면 너는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는 내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거야. 이것은 너와 나의 계약이야. 민호는 그녀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종이에는 결혼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지은은 종이를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호를 배신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녀를 돕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그를 향한 사랑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사랑을 보았다. 그의 제안은 그녀에게 덧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복수를 위한 가장 완벽한 기회였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자신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손에 들린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계약이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다시금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했다. 한지은은 이민호의 차를 타고 그의 저택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풍경은 그녀의 초라한 현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민호를 배신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녀를 돕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사랑을 보았지만 그의 차가운 논리 앞에서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민호의 저택은 마치 동화 속 궁전처럼 웅장했다. 거대한 정원과 분수, 그리고 화려한 조명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차에서 내려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 내부는 마치 박물관처럼 화려했다. 고가의 예술품과 골동품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 그녀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이 집은 마치 따뜻한 온기가 없는 차가운 성 같았다. 민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곳이 네가 앞으로 살게 될 곳이야. 우리가 결혼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우리는 부부처럼 살아야 해.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계약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기 위해 차가운 가면을 쓰고 있었다. 지은은 민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와 함께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거대한 성에서
부부라는 가면을 쓴 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그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마치 작은 도서관처럼 거대했다. 민호는 그녀에게 오래된 서류철들을 건네주었다. 이 서류들은 우리 아버지가 네 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할 때의 기록들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서류들을 모두 뒤져봐. 나는 너의 복수를 방해하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실을 듣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지은은 민호가 건네준 서류철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그를 배신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그의 복잡한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녀를 돕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지은은 서재에 홀로 남아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서류들을 훑어보며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서류들 속에서 위조된 계약서와 숨겨진 금융 기록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태양그룹이 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할 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다시 불타올랐다. 그녀는 민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믿었다. 민호는 매일 저녁 서재로 돌아와 지은이 서류들을 뒤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불타는 복수심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뭔가 발견했어?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차가운 눈빛을 던지며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이용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를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를 증오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서류들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아버지와 민호의 아버지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우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민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믿었지만 사진 속의 그들의 모습은 그녀의 믿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민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사진은 뭐죠? 당신 아버지와 제 아버지는 친구였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는 사진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이 사진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 사진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 사진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은에게 말했다. 나도 몰랐어. 우리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이런 관계였다는 것을. 그들은 함께 사진 뒤에 적힌 글씨를 읽었다. 글씨는 민호의 아버지의 필체였다.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비밀도. 그들은 그 글씨를 보며 자신들의 복수와 사랑이 모두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증오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이 거대한 미로 같은 음모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서재에서 함께 서류들을 뒤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해졌다. 지은은 민호에게 자신의 복수심과 후회를 털어놓았고
민호는 그녀에게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을 고백했다.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서로를 용서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진정한 연인이 되었다. 그들은 서류들 속에서 태양그룹의 이름이 아닌 블랙로터스라는 이름의 비밀 조직을 발견했다. 블랙로터스는 거대한 범죄 조직으로 전 세계의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호의 아버지와 지은의 아버지를 위협하여 그들의 회사를 빼앗으려고 했다. 민호의 아버지는 그들의 협박에 굴복했지만 지은의 아버지는 끝까지 저항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살해당했다. 이 모든 음모는 블랙로터스의 소행이었다. 지은은 진실을 알고 나서 민호를 향한 증오가 사라졌다. 그녀는 민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민호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민호 씨, 미안해요. 저는 당신을 오해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죄가 없었어요. 민호는 지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지은아. 우리 아버지는 죄가 없으셨어. 우리는 함께 블랙로터스에게 복수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은과 함께 새로운 복수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이민호는 아버지의 서재에 문을 열었다. 서재는 그의 기억 속에 언제나 차갑고 무거운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를 마주하며 성공을 향한 압박을 견뎌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 서재에서 지은과 함께 아버지와 마주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서재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와 달리 왜소하고 지쳐 보였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태호 회장은 아들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아들을 향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불안이 담겨 있었다. 그의 시선은 아들의 옆에 서 있는 한지은에게 멈췄다. 그는 지은의 눈에서 과거의 한 남자를 보았다. 민호는 아버지의 책상에 사진과 서류 파일을 내려놓았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 이 사진은 제 아버지가 한지은 씨의 아버지 한진우 씨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10년 전 태양그룹이 한진우 씨의 회사를 인수할 때의 기록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담겨 있었다. 이태호 회장은 서류와 사진을 보며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아들에 의해 밝혀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후회로 일그러졌다. 민호는 아버지에게 진실을 요구했다. 아버지, 말해주세요. 이 모든 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왜 한진우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이태호 회장은 아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 왔던 고통과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저 피해자였다. 민호는 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은? 태양그룹의 회장입니다. 당신이 왜 피해자입니까? 이태호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나는 블랙로터스라는 조직에 협박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한진우 씨의 회사를 빼앗으라고 협박했다. 나는
그들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민호는 아버지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자신의 복수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심은 사라지고 그녀의 마음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이태호 회장은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한진우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우리는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서로에게 의지했다. 하지만 블랙로터스는 우리에게 접근했고 우리를 협박했다. 한진우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옳은 일을 하려고 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한진우를 죽였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민호는 아버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와 함께 싸웠을 텐데. 이태호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민준아,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다. 나는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아들을 껴안고 오열했다. 지은은 이태호 회장의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아니라 그 또한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복수심은 사라지고 그녀의 마음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태호 회장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회장님을 오해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회장님을 친구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태호 회장은 지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의 용서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껴안고 그녀에게 사과했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너의 아버지의 죽음을 막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민호는 아버지와 지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휩싸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지은을 지키고 싶었다. 그는 블랙로터스를 파멸시키고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와 지은과 함께 새로운 복수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민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블랙로터스와 싸울 겁니다. 우리는 한진우 씨의 복수를 위해 싸울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태호 회장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아들이 자신과는 달리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 민준아, 우리가 함께 싸울 거야. 나는 너를 도울 거야. 지은은 민호의 손을 잡고 그의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의 손이 서로 겹쳐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아픔을 치유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블랙로터스와 싸우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각자의 복수심에 불타는 개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팀이 되었다. 이민호의 저택 서재는 더 이상 냉철한 비즈니스맨의 사무실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세 사람이 모여 블랙로터스라는 거대한 적과 싸울 전략을 짜는 비밀 아지트가 되었다. 민호는 태블릿 PC를 통해 태양그룹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했고
지은은 그녀가 수년간 수집했던 정보들을 정리하며 이태호 회장은 그가 블랙 로터스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복수심에 휩싸이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갔다. 정의를 실현하고 자신들의 아버지를 위해 싸우는 것. 블랙 로터스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야. 그들은 전 세계의 금융시장과 기업을 장악하려 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해. 이태호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그들의 악행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알고 있었다. 민호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들과 정면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조직적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지은은 민호의 말에 동의하며 그녀의 통찰력을 발휘했다. 그들의 약점은 돈입니다. 그들은 돈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그들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호와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전사가 되었다. 민호는 지은의 말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예리한 통찰력에 다시 한번 반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지은아, 너는 정말 똑똑해. 네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들은 블랙 로터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했다. 그들은 수많은 위조된 문서와 숨겨진 금융 기록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블랙 로터스가 아폴로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아폴로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여 블랙 로터스의 핵심 인물들을 밝혀내기로 했다. 그들은 아폴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태양그룹의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했다. 민호는 그의 모든 권력을 이용해 아폴로의 자금 흐름을 분석했다. 지은은 그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그의 지능과 논리적인 사고에 감탄했고 그는 그녀의 직관적인 통찰력에 의지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연인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밤샘 작업을 하며 커피를 마시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해졌다. 지은은 민호에게 자신의 복수심과 후회를 털어놓았고 민호는 그녀에게 자신의 외로움과 아픔을 고백했다.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서로를 용서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거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었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새벽, 민호는 지은과 함께 서재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다. 지은은 피곤했는지 민호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민호는 그녀의 잠든 얼굴을 보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그녀의 부드러운 머릿결을 느끼며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다. 민호는 지은을 안아들고 그녀의 방으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지은아, 사랑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그들은 아폴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블랙로터스의 핵심 인물인 그림자라는 인물을 밝혀냈다. 그림자는 태양그룹의 전무이자 민호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민호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블랙로터스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는 그림자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했다. 민호는 그림자에게 아폴로의 자금 흐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림자는 민호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는 민호를 만나기로 했다. 민호는 그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미리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다. 그는 그림자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그를 감옥에 보내고 싶었다. 그날 밤 민호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나는 그림자를 만나러 가. 그는 블랙로터스의 핵심 인물이야. 그를 잡으면 우리는 블랙로터스를 무너뜨릴 수 있어. 지은은 민호의 말에 불안함을 느꼈다. 민호 씨, 혼자 가지 마세요.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함께 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찼다. 민호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지은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너를 지키고 싶어.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사랑해, 지은아. 나는 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그는 지은과 이태호 회장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림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블랙로터스와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함께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찼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다. 그는 블랙로터스를 무너뜨리고 그녀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믿을 뿐이었다. 이민호는 그림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인 서울 외곽의 버려진 창고에 도착했다. 늦은 밤, 창고 주변은 짙은 어둠과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낡은 철문은 녹슬어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그의 차가 창고 앞에 멈춰 서자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함께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찼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다. 민호는 차에서 내려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귀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창고 천장에서는 희미한 정우 불빛이 깜빡였다. 민호는 창고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민호는 그가 그림자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민호 부회장님, 저를 만나러 오시다니 정말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그림자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리는 듯했다. 나는 당신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그림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그에게서 진실을 얻고 싶었다. 민호는 그림자에게 서류 파일과 녹음기를 건넸다. 이 서류들은 당신이 아폴로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녹음기에는 당신이 블랙로터스의 일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압도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그림자는 민호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민호가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들린 서류와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다. 그때
민호는 재빨리 그의 손을 피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당신을 감옥에 보낼 것입니다. 그림자는 민호의 말에 분노에 휩싸였다. 건방진 녀석,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해. 네가 감히 블랙로터스를 건드려. 네 아버지가 왜 나에게 굴복했는지 알아. 그는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너는... 그때 그림자의 등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민호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태양그룹의 부회장이자 민호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한 명인 박 부회장이었다. 민호는 그의 배신에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박 부회장님, 당신이 왜 여기에...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 부회장은 민호에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민호 부회장님, 제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블랙로터스를 만든 것도, 당신의 아버지를 협박한 것도, 그리고 한지은 씨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두 저의 소행입니다. 민호는 그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 이태호 회장은 나의 꿈을 방해했습니다. 그는 태양그룹을 나와 함께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그의 윤리의식은 나의 계획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제거하고 태양그룹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까지 제거하고 내가 태양그룹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박 부회장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박 부회장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박 부회장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림자가 민호의 앞을 막아섰다. 그림자와 민호는 격렬하게 싸웠다. 민호는 그림자의 주먹을 피하고 그의 몸을 제압했다. 그는 그림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그의 목을 졸랐다. 말해, 너희들의 본거지는 어디야? 너희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릴 거야. 그때 박 부회장이 민호의 등 뒤에서 나타났다. 그는 민호의 옆구리에 칼을 찔렀다. 민호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박 부회장은 민호의 손에 들린 서류와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다. 민호는 서류와 녹음기를 놓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서류와 녹음기를 움켜쥐었다. 이민호 부회장님,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당신은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박 부회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 민호는 자신의 옆구리에 박힌 칼을 뽑아 박 부회장의 손을 찔렀다. 박 부회장은 고통에 신음하며 손을 놓았다. 민호는 그 틈을 타 서류와 녹음기를 들고 창고 밖으로 도망쳤다. 그림자와 박 부회장은 민호의 뒤를 쫓았다. 민호는 창고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그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그의 시야는 흐릿해졌고 그의 몸은 무거워졌다. 그는 겨우 핸드폰을 꺼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다. 지은아, 나야. 나 민호야.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찼다. 민호 씨, 어디에요? 무슨 일 있어요? 왜 목소리가 그래요? 지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찼다. 지은아, 나 블랙로터스의 진짜 정체를 알아냈어. 박 부회장, 그가 모든 것을 계획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다. 민호 씨, 제발, 괜찮아요. 어디에요? 제가 갈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지은아, 나는 서류와 녹음기를 가지고 있어. 너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해. 너는
나를 위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 사랑해, 지은아. 민호의 목소리는 거기서 끊겼다. 지은은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호의 마지막 말을 듣고 그의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에 감동했고 동시에 그의 죽음을 예감했다. 그녀는 민호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다. 이민호의 목소리가 끊긴 후 한지은의 심장은 멈추는 듯하였다. 그녀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민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사랑해, 지은아.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복수를 위해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과 복수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때 민호의 아버지 이태호 회장이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지은의 모습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다. 그는 지은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 그녀를 꽉 껴안았다. 지은아, 민호는 괜찮을 거야. 그는 강한 아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예감했지만 지은을 위해 슬픔을 억눌렀다. 며칠 후 뉴스는 이민호 부회장의 실종을 보도했다. 그의 차는 서울 외곽의 절벽 아래에서 발견되었고 경찰은 그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태양그룹은 혼란에 빠졌고 박 부회장은 민호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권력을 장악했다. 그는 민호가 죽었다고 믿었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민호가 자신에게 남긴 블랙로터스에 대한 모든 증거를 찾기 위해 민호의 저택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지은은 민호의 죽음에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민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지은아, 나는 서류와 녹음기를 가지고 있어. 너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해. 그녀는 민호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그녀는 민호가 남긴 증거를 찾기 위해 민호의 흔적을 쫓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내려 노력했다. 그녀는 민호가 자신에게 선물했던 목걸이를 떠올렸다. 목걸이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펜던트 안에는 그녀의 이름과 민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펜던트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는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펜던트를 열었고 그 안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발견했다. 드라이브 안에는 블랙로터스의 모든 악행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민호가 자신을 위해 남긴 영상편지가 있었다. 지은은 영상편지를 재생했다. 화면에는 민호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상처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성공한 거야. 나는 네가 이 영상을 보지 않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네가 이 영상을 보기를 바랐어. 나는 너를 위해 이 싸움을 시작했고 너를 위해 이 싸움을 끝낼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지은은 민호의 영상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죽음을 위장하고 블랙로터스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를 위한 모든 것을 남겼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때 영상 속 민호가 말했다. 지은아, 나는 죽지 않았어. 나는 살아있어. 나는 너에게 돌아갈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그녀를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민호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그녀는 그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사랑해, 지은아.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통해 희망을 전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지은은 민호의 아버지 이태호 회장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에게 민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태호 회장은 그 소식에 감격했다. 그는 아들의 생존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아들의 위험한 계획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는 지은과 함께 블랙로터스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민호가 남긴 USB 드라이브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들은 민호가 남긴 증거를 통해 블랙로터스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박 부회장과 그림자의 실체를 폭로하기로 했다. 그들은 민호가 돌아올 때까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다. 지은은 기자 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민호가 남긴 USB 드라이브를 공개하고 블랙로터스의 모든 악행을 폭로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민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민호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핸드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기다릴 것이다. 그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 한지은의 기자 회견 후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여였다. 민호가 남긴 USB 드라이브에 담긴 블랙로터스여의 모든 악행과 태양그룹의 부회장 박영철의 배신이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박영철과 그의 공범들은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자백했고 블랙로터스라는 거대한 범죄 조직은 해체되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한진우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정의의 실현에 환호했지만 한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민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고 그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그녀는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한지은은 자신의 집에서 혼자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문 앞에 서 있는 민호를 보았다. 그는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은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민호 씨, 민호 씨, 정말 살아있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민호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미안해, 지은아, 너를 속여서 미안해. 하지만 이것이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가 어떻게 죽음을 위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블랙로터스를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한지은은 민호의 고백을 듣고 그의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고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다. 민호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증오했던 모든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어요. 저는 당신을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서로를 용서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며칠 후 민호는 한지은의 손을 잡고 그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이태호 회장은 아들의 생존에 감격했고 한지은에게 감사했다. 그는 그들에게 사과했다. 민준아, 지은아, 내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겁니다. 이태호 회장은 아들과 며느리의 사랑에 감동했다. 그는 그들에게 축복을 보냈다. 그는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다. 그리고 민호는 지은에게 다시 한번 프로포즈했다. 이번에는 화려한 결혼식장이 아닌 그들이 처음 만났던 동네의 작은 공원에서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지은에게 말했다. 한지은 씨,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에 반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하객은 오직 그들의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 뿐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을 담아 결혼 서약을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고 서로를 지켜줄 것을 맹세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 민호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진실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가장 진실한 사랑을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거짓된 결혼식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꽃을 피웠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그들의 회사는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